공부를 할 때는 외우고 기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외우게 해주는 기법을 기억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억술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술은 잘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잘못 쓰면 시간만 낭비하고 기억에 도움이 안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억술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기억술을 제대로 잘 쓰는 방법과 함께 기억과 관련 없는 기억술의 의외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먼저 우리 기억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들을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연결된 정보 중 한 가지가 떠오르면 다른 연결된 정보들도 떠오르게 되죠. 이것을 활성화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잘 기억하는 방법은 다른 정보들과 연결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억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이해는 정보들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는 너무 복잡해서 그 연결고리를 다 이해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같은 단순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억술은 이런 정보들의 인공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연습을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기억술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어떤 방법이든지 기본적으로는 소리나 모양을 이용한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키워드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 단어를 외울 때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술은 영어로 니모닉입니다. 이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보면요. 여기서 MNE가 영어에서 기억이나 마음을 말하는데요. 부정을 뜻하는 A가 붙으면 기억 상실증이라는 뜻의 앰니저가 되고요. 약간 철자를 달리하면 마인드나 멘탈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대신에 키워드법을 사용해서 기억술로도 외워보죠. 그러면 발음이 비슷한 단어 중에 니모도 있고요. 레몬도 있고 아니면 한국말로 너 뭐니? 같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저는 레몬을 골라볼게요. 그러면 기억술의 술이 마시는 술이랑 발음이 같으니까 술잔에 레몬 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겠죠. 굉장히 억지 같지만 이런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 연구 하나를 보여드리면 사람들에게 스페인어 단어를 외울 때 이런 키워드법으로 외우게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파토는 오리라는 뜻인데요. 영어의 냄비인 팥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냄비를 머리에 쓴 오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외우게 시킨 사람들보다 훨씬 잘 외우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어떤 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율표에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울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음악이나 이야기처럼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구조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기억할 내용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외우는 장면이 있죠. 또는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엘립에 이렇게요. 두 가지를 합쳐서 첫 글자를 따면 이야기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스 경도계를 외울 때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이를 감금했다 라는 이야기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래는 내용과 연상되는 부분이 없고 이야기는 매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는 기억술 중에 하나가 말뚝 시스템인데요. 미리 순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뚝으로 외워놓고 여기에 다시 정보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뚝으로는 보통 숫자를 쓰는데요. 예를 들면 1은 몽둥이, 2는 새 이런 식으로 숫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요. 1, 2, 3 이런 발음하고 비슷하게 건, 주, 트리 이런 영어 단어로 외워둘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말뚝을 외워두면 뭐든지 말뚝에다 연결하는 방식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를 외운다면 수소는 물, 물은 물총, 물총은 건, 건은 원, 그래서 수소는 1번 이렇게 외우고 헬륨은 풍선, 풍선은 동물원 놀러 갈 때 동물원은 주, 주는 투, 그래서 헬륨은 2번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억수를 언제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까요? 기억술 자체도 배우고 자꾸 연습을 해서
익숙해져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익숙해져도 기억수를 적용하려면 연상하기 쉬운 소리나 이미지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좀 소모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말뚝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어들을 외우게 했는데요. 단어를 8초 또는 4초 간격으로 보여줄 때는 기억수를 이용하면 단어를 더 잘 외웠지만 2초 간격으로 보여주면 그냥 외우는 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보여주면 기억수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억수를 쓸 때는 추가로 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정보에 기억수를 적용하려고 하면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수는 꼭 기억해야 할 것 또는 잘 안 외워지는 것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술로 기억한 정보가 오래 가려면 다른 기법도 꼭 같이 써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외국어 단어를 키워드법을 써서 기억술로 외우는 것과 단순 반복으로 외우는 것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외우고 바로 시험을 봤을 때는 기억술이 더 효과가 좋았지만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봤을 때는 기억하고 있는 정도가 비슷해졌습니다. 기억수를 쓰면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서 외우기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에 하나만 잊어버려도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기억이 안 나게 됩니다. 아까 헬륨은 풍선, 풍선은 동물원, 동물원은 주, 주는 투 이렇게 외웠는데요. 헬륨이라고 했을 때 풍선이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풍선에서 동물원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그래도 말뚝 시스템이 가진 장점이 주하고 투는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잊어버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어쨌든 이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채널의 이전 영상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은 내용을 단순히 반복해서 보기만 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기억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게 돼서 나중에 기억을 떠올릴 때 더 잘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테스트로 기억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과 기억수를 연계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외국어 단어를 4가지 방법으로 외우게 시켰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단어의 뜻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반복해서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뜻은 간단히 한 번만 알려주고 떠올리기 연습을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키워드법을 써서 기억술로 외우게 했고요. 네 번째는 기억술로 외우게 하고 떠올리기 연습을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습 직후에는 떠올리기 연습만 반복한 경우에 가장 잘 기억했는데요. 일주일 뒤에 확인해 보니 기억술과 떠올리기 연습을 조합해서 같이 한 경우에 가장 기억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술만 사용하지 말고 기억술과 떠올리기 연습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술에는 기억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의외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외우다 보면 되게 재미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술은 연상 이미지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서 재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단순 반복과 떠올리기 연습, 기억술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기억술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즐겁고 유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내용을 그냥 외우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외웠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수를 써서 외우면 좀 더 잘 외웠다는 느낌을 줘서 불안감을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아예 기억수를 이용해서 합법적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방법을 권고하는데요. 시험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고요. 첫 글자를 따든지 말뚝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억술로 순서대로 외우기 쉽게 만들어 둡니다. 이걸 한번 잘 만들어 두고요. 시험 직전에 이 리스트를 외운 다음에 시작 종이 치자마자 시험지 한쪽에 이 리스트를 빠르게 쓰는 것이죠. 이 자체도 도움이 좀 되지만 시험에 대한 불안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밑줄을 잘 쳐서 그 부분의 기억수를 쓰면 좋습니다. 이 채널의 이전 영상 중에 공부할 때 밑줄을 잘 긋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